실수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업무 보고 첫 순서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의 도약을 이끌어가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본부입니다. 지금은 국제질서의 격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과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 부처들이 바로 이 4개 부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도약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거기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안보 문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평화가 깨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이미 가까운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평화가 아니라 적대적 대결이 이 사회, 이 한반도를 지배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가장 최근에 또 경험했습니다. 평화와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평화와 안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평화가 밥이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4개 부처와 관계된 얘기인데 이 두 가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정치적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외교 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념과 가치를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또 집단적으로 또 대립하기도 합니다.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는 일방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죠. 그게 영속적이지 못해요.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들을 이제 억제시키고 나의 이상과 가치, 이념을 관철해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또 충돌을 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각자가 가진 이념과 가치를 당연히 잃지 말아야 되겠죠. 비전이나 목표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을 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 뭐 잠깐은 될지 모르죠.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릅니다. 나의 이념과 가치, 지향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는 거예요.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상대가 수용하게 하는 것. 물론 뭐 적대적인 상대를 설득하고 수용하게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중간쯤도 있죠, 세상에는. 그래서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은 좀 다르다. 근데 이게 그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또 반대쪽에 있을 때 또 달라요. 반대쪽에 있을 때는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장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주장하는 게 유효하죠. 그런데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사실은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현해야죠.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만 좀 다르다. 책임이 적고 주장이 유일한 또는 주요 수단인 상황하고 책임보다 권한을 가진, 책임만큼의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 그럴수록 더 낮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요새 고생이 많죠. 이 정상회담이 워낙 또 많고 또 해외 정상들 방문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 출장도 많다 보니까 외교부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교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별로 형식적이기도 하고 실효성이 과연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준비를 잘하고 정성을 다하면 완전히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외교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에서 매우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예를 들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무래도 정서적인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국가와의 관계도 사실 그 정서적 공감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영향이 크죠. 그리고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라고 보통 스스로 자칭합니다. 개방형 통상국가가 우리의 길이죠. 대외적 교류 협력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 분야에서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임기 후반부에 가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이번에 남미에 갔더니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해요. 대한민국이 임기 초에 오네.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나 봐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요 국가하고 얼마나 빨리 통화하냐, 얼마나 빨리 만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경주하듯 하잖아요. 그래서 임기 초에 해야 그 일을 기반으로 그 국가의 기업이나 또 그 국가와의 관계를 좀 강화할 기회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 초에 많이 다니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좀 이해를 좀 하십시오. 힘들죠, 솔직히. 웃기만 해요. 답을 안 하는 거니까. 네. 답이 없는 게 답이죠. 네. 그래도 이게 한번 특정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고 나면 많이 바뀌고 좋아집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업체로부터도 많이 듣는 건데 중국 다녀오시면 중국 쪽의 통상 좋아지고 또 브라질 다녀오시니까 K뷰티 쪽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와서 느낀 건 정부 대통령 움직이시고 하는 것이 먼저 길을 닦아주신다라는 걸 정말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좀 힘들더라도 좀 임기 초니까 좀 견뎌주고 임기 후반기에 되면 좀 널널해질 거예요. 그리고 외교부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제가 요새 이제 교민 간담회도 많이 하고 외교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도 열심히 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외 진출의 핵심은 저는 일단 첫째로는 문화라고 생각돼요.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그 정말 한 달 전, 두 달 전이 다릅니다. 평가나 기대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 걸 느끼는데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역시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특강점이라면 문화적 평가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 하나,
또는 첨단 기술 산업에서 또 인정받는 것, 또 예를 들면 뭐 그 중에 하나가 또 방위 산업 같은 거겠죠. 우리가 이제 남북이 휴전 중인 수십 년, 70년 이상 휴전 중인 이 상황이 오히려 이제 기회 요인이 되고 있는 측면이죠. 이제 방위 산업. 또 하나 이런 게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너무 역동적이고 모범적이어서 또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받는데 그 중심에 사실 제외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외 공간의 중심은 역시 외교부겠죠. 대사관, 영사관, 총영사관 이런데 여기가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하여튼 문화 진출, 기업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역할에서 교민들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민들의 역할이. 근데 교민들은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버려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관리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막 불만이 모국에 대한 걱정은 태산 같은데 접촉선은 없고 그 유일한 접촉선이라고 할 영사관, 총영사관, 대사관 이런 데가 그렇게 친절한 나의 안방같이 느껴지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요즘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교민들을 존중하고 또 교민들이 숫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동포들 재외국민 합치면 700만에서 750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재외국민만 한 200만 명 넘죠. 투표권을 가진.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외 공간의 역할을 좀 강화하고 또 책임감도 좀 더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요새 힘들죠. 메아리 없는 함성 지르는 느낌 같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면 뭐 반응도 없고 뭐 가끔씩은 안 좋은 반응도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뭐 이웃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런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도 치렀고 또 혈육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요즘 매우 나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뭐 어쨌든 정부 간의 관계도 쌓인 게 있는 거죠. 업보. 너무 적대하고 무시하고 대결적으로 좀 많은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좋아지기 어렵죠. 또 각 정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일 편한 길, 뭐 니는 네가 할 길을 가고 나는 내가 할 길을 가고 또 정무적으로 보면 사실은 대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부 단속을 위해서 일부러 대결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결국 국민들한테는 나쁘죠. 국가 공동체에게는 해악이죠.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더욱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은 하되 최선은 다하되 그래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장관님. 우리 통일부의 공직자 여러분도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을. 우리 부처 중에서 제일 숫자가 적죠? 600명. 가족부가
몇 명쯤 될까? 비슷할까요? 어쨌든 적은 부처에 속하니까. 그러나 덩치에 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언젠가 나오겠죠.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도 비슷하죠. 요새 많이 힘들죠. 여기저기서 자꾸 사고 나죠. 이게 원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숫자가 많죠, 국방부가. 엄청 많죠. 다른 부처에 비하면 직할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도 다양해서 이런저런 온갖 일들이 벌어지죠. 역시 이 국방도 그렇습니다. 이 국방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유지가 기본이죠. 이 공동체가 깨지면 잘 살아보셔도 없습니다. 공동체 자체를 지켜내는 것, 안전보장이죠. 안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국방이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물리력, 최종 물리력, 이게 국방인데 매우 중요한 만큼 또 한편으로는 경시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옛날 얘기인데요. 맞나 안 맞나 잘 모르겠어요. 원래 옛날에 쓰던 무기 중에 화살 중에 뽕나무 화살이 최고라면서요. 화살 중에는 뽕나무 화살이 제일 성능이 좋고 다음이 대나무 화살이고 그렇대요. 그래서 나라를 만들고 처음에는 화살 몇 대가 필요하고 병사 몇 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분기도 세고 이래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무기고에 뽕나무 화살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쫙 보관을 해놓는 거죠. 전쟁이 안 나요. 계속 확인도 하고 있는데 이 뽕나무가 썩잖아요. 그럼 다시 만들어가지고 갖다 놔야 돼요.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어느 날 대나무로 살짝 바꿔가지고 갖다 놓고 다음 계속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군기검열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하고 보니까 다 있어요. 또 전쟁도 없고 평화가 계속되고 하니까 꼭 대나무로 해야 되나? 어차피 썩어서 바꾸는 거 비슷한 갈대로 이렇게 보기는 똑같으니까. 그래도 세월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하나 이래가지고 어느 날 전쟁이 딱 벌어져가지고 진짜 가서 한번 쏠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갈대조차도 굳이 만드나 이래가지고 빈 창고였다는 거죠. 이 국방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죠. 그래서 과거 한때는 부정부패도 많고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진짜 막상 필요할 때 보니까 없더라 아무것도. 우리가 그런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럴 염려가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군 내에서는 이게 병사들을 마치 자기의 개인 사유물처럼 막 부려먹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막 괴롭히다가 무슨 사고사 누군가 자꾸 죽어가기도 하고 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전혀.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목표죠.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 그 결격이죠, 결격. 스스로 지켜야죠.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다. 그리고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방부가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제일 큰 변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군내 자살자 수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죠. 몰라요? 국내 자살자 수가 그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엄청나게 줄었더라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많이 줄었죠. 작년에 줄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약간 좀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준 있습니다. 상태에서 약간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었고 준 상태에서 지금 약간 또 늘어나는 그런 정도일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매우 큰 변화예요. 부패 비리, 부정부패 얘기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군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죠. 아무래도 예. 숫자가 많다 보니 그런데,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최근에 무슨 삽탄 안 하고 경계 근무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게 딱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근데 그 경향의 일부죠. 설마 뭔 일이 있겠어? 혹시 삽탄하고 있다가 실수로 뭔 사고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 금방 꽂아서 대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사실 그게 틀리지 않아요. 일상적인 삶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국방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연간 국방비가 요새 한 70조 가까이 되죠. 66조예요. 그 엄청난 금액을 사실은 뭐 설마 전쟁이 나겠어? 그러면서 지출 그 아깝게 왜 해? 하는 생각이 할 수도 있죠. 그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군기 문제는 거의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부도 요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 안 지켜졌죠.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그게 실제 현실이었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특정 개인들이 희생을 치르면 그에 대해서 똑같이 보상을 못 해주더라도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되고 최소한 무시나 멸시가 아니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근대사의 일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또는 그 후손들이 학대를 당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존중이 아니라 학대나 멸시를 당한 측면이 없지 않죠. 그리고 나라를 매국했던 또 그들이 승승장구했던 현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 공동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나서겠어요? 아마 누가 나서면 그 자식들이 그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미쳤습니까?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제력도 충분하고 또 사회도 많이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독립 지사든 아니면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이든 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이든 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분들이든 어쨌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예우, 보상, 대우가 있어야 되겠다. 그걸 보훈부가 맡고 있는데
요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예산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그래도 예산 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보훈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 업무 보고도 지금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겁니다. 휴가도 못 갔다는 소문이 많던데 업무 보고 끝나면 휴가 꼭 가세요. 장관님들도 가세요. 가야 차관님도 가고 실장도 가고 국장도 가고 그러지. 그리고 우리 국민참여단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멀리서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따가 의견 내실 때 가급적이면 모두에 관한 이야기, 민원 얘기를 하는 분, 민원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분도 가끔씩 계셔서, 그리고 여기는 업무 보고 받는 자리니까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리고 요약해서 짧게 해주면 다른 멀리서 온 분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좀 배려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